안녕하세요. 세무하는 남자들 세남자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건물을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식당을 넘길 때 이제 발생하죠. 예,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사업 포괄 양수도 뭔가요, 고경민 세무사님? 사업장 포괄 양수도는 그냥 제목에 다 있어요. 그러네.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간단하다. 간단하죠. 결국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근데 이게 다만 요건이 조금 있는데 업종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업종이 같아야 되고 하지만 이제 양수를 받고 나서는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좀 약간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임대인분이 있어요. 건물주분이 있었는데 임차인분 병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 양수도를 하겠다고 해서 양수도를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은 임대인분은 임대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그렇죠. 임차인분은 병원 사업을 하셨던 분이니까 이렇게 바로 넘기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넘기는 시점에는 같아야 된다. 그쵸.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없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포괄 양수도가 왜 좋은가요? 그러니까 이게 포괄 양수도 할 때는 영업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예,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에서 발행을 안 해도 되고 이제 그 부가세만큼은 안 묶여 있어도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아까 그 영업권에 대해서 만약에 평가를 했다, 영업권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그 영업권에서 포괄 양수도를 했을 때 아니면 양수도 그냥 영업권이 양수도가 되었을 때 그 영업권 책정된 거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받았다. 그럼 60% 필요 경비를 인정을 받고 만약에 1억의 영업권이다. 그럼 6천만 원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고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영업권을 사는 사람 측면에서는 이제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 포괄 양수도라는 개념은 이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많이들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네. 그런 효과를 둘 다 누리기 위해서. 네, 그럼 이 영업권 어떻게 산정되나요, 이경사님? 이게 영업권이 그 영업권만 따로 전문적으로 평가하시는 감정평가사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의 현황이나 아니면 뭐 지금까지 있었던 매출 추이 뭐 이런 것 아이템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의 사업은 영업권이 얼마다 이렇게 딱 측정해 주시는 그런 평가사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상증세법상 3년 동안 그 나타난 손익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가까운 연도를 더 가중평균을 해서 계산하는 방식,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 감정평가에는 시시비비가 걸릴 수 있지만 세무서에서도 감정평가사가 알아서 처리했겠거니 네. 생각을 하시고 많이들 넘어가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좀 높여서 예, 하시는 분을 네. 찾아가기도 하죠. 맞아요. 약간 네. 그분들끼리는 네. 룸이 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 자기가 이렇게 재량 이런 걸 룸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또 그 특허권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특허권이라는 건 사실 감정평가사분이 특허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영어권도 사실은 잘 몰라요. 물론 잘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보통 회계사님들을 끼고 하세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용역 수수료가 좀 올라가는 건데 회계사님을 끼시는 분이 또 안 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대로 평가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게 굉장히 조금 이제 조만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관적인 네. 부분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이 식당 권리금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식당 권리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신고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신고를 안 하셨다가 정말 큰일 났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거래처분이 이제 사신 분이죠. 권리금을 주고 사셔가지고 그렇죠. 저한테 이제 이거 포괄 양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이만큼 줬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저희는 저희의 클라이언트들한테 세금을 가장 줄여주는 게 그렇죠. 주 업무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그 권리금에 대해서 평가 생각을 했죠. 5년 동안. 그래서 비용 처리를 다 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했는데 왜
이제 세무서에서는 이거 왜 잡았냐 이렇게 저한테 네. 얘기를 했는데 세금 계산서나 뭐 신고된 것도 없는데 왜 잡았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실질 주의로 가니까 네. 저희가 계약서랑 그런 거다 소금 내역하고 다 드리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는 경비인정을 받았지만 네. 그 상대방 쪽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아마 또 가산세를 저희 때문에 또 기타 소득으로 네, 그렇죠. 소득세가 또 과세되셨고. 그렇죠.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고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만 또 임대업자분들도 많이 헷갈려 하세요. 네. 이게 발행을 해야 되는지 발행 안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제 권리금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신고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임대업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괄 양수도인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또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이제 권리금하고 좀 다른 의미인데, 그러니까 부동산 넘기는 거에 대해서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 발행 의무예요. 이게 보통 임대업자라고 하신다면 일반 과세자분들이 많으시죠. 이제 간이가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발행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일반 과세자분이라고 하신다면은 상대방이 임대업을 하시지 않는다면은 무조건 일단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에요. 예, 원칙으로 세금계산 발행을 해야 되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런 포괄양수도 자산과 부채를 다 넘겨야 되는 거고, 뭐 부채를 상환하다든지 뭐 그런 거는 그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자산 부채 다 넘기고 업종 다 넘겨야지만 이제 그 사업 포괄양수도를 이제 요건을 충족을 하는 거고, 네. 세금계산 발행을 안 해도 된다라는 네, 거. 맞습니다. 이게 사업 포괄량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지뢰밭으로 보여요. 저는. 왜냐면 맞아요. 이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된다. 굉장히 이 개념이 모호하잖아요. 네. 실사례로 어떤 모텔 사업을 하시던 분이 모텔 사업 다른 분한테 이제 포괄양수도라고 넘기고 계약서까지 다 쓰셨어요. 근데 이제 토지 건물 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넘겼는데 딱 하나 이제 비품 같은 것들은 이제 좀 너무 낡고 오래되니까 그거 그냥 안 넘기고 그냥 새 거 사셔라 이렇게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세무서에서는 비품까지 넘어가야지 왜 그게 안 넘어갔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포괄량수도가 아니다. 너는 이제 부가세를 내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근데 또 이제 부가세를 냈으면 정상적으로 부가세를 냈으면 이제 받아간 사람이 부가세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또 사후적으로 이렇게 걸린 경우에는 받아간 그 부가세는 내고 또 이쪽에서는 부가세를 못 돌려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계산 발행 시기 지났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대리납부 제도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헷갈리면은 대리납부를 해라. 대리납부라는 이야기는 양수받는 사람이 그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괄양수도를 하고 나서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제 대리납부 금액을 하게 되면은 이제 포괄양수도 의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본인이 환급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냈다가 환급을 받는 거예요. 참 조삼모사지만 이렇게라도 처리를 해야 안전하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제일 안전하고. 예. 그래서 저희도 큰 금액 왔다 갔다 할 때는 솔직히 대리납부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나중에 또 책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보수적으로 네. 대리납부를 하는 것도 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오늘 포괄양수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또 아래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시성의껏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오늘 새남자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